가볍게 웃고 밝게 살아라. 삶이 가벼웠던 날은 굳이 삶의 태도를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웃음은 저절로 나왔고 마음은 이유 없이 앞을 향했다. 그러나 삶이 무거워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아무 일도 없는데 숨이 가빠지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지친다. 그때 사람은 묻는다. 왜 나는 이렇게 버거운가? 무엇을 잘못 살고 있는가? 사실 삶이 무거워지는 순간 문제는 사건보다 태도에 먼저 나타난다. 그래서 이 6가지는 삶이 가벼울 때보다 오히려 삶이 무거울수록 더 단단히 붙들어야 한다. 삶이 무거울수록 지켜야 할 6가지. 첫째, 마음을 너무 앞세우지 마라. 힘들수록 사람은 마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지쳤다, 억울하다, 버겁다, 그만두고 싶다. 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가장 피곤한 상태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낸다. 그 소리를 전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필요 이상으로 무거워진다. 마음이 힘들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그 마음이 삶의 방향까지 정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마라. 잠시 지친 것과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것은 다르다. 무거운 삶일수록 마음을 한 발 뒤에 두어야 한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판단을 미루어라. 둘째, 모든 상황을 설명하려 들지 마라. 삶이 버거울수록 사람은 자꾸 자신을 설명하고 싶어진다. 왜 이 선택을 했는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나 설명은 종종 스스로를 더 지치게 만든다. 이해받지 못한 말은 다시 설명해야 하고 그 설명은 또 다른 오해를 낳는다. 삶이 무거울수록 말은 줄여야 한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보호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은 그 자체로 이미 단단하다. 말이 많아질수록 본질은 흐려진다. 셋째, 지금의 자신을 과하게 평가하지 마라. 힘든 시기에는 스스로를 혹독하게 판단하게 된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머문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무거운 시기의 자신은 결과로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 버티고 있다는 사실로 존중받아야 한다. 지금 잘하고 있지 않아도 괜찮다.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삶이 무거울수록 자신에게 판결을 내리지 마라.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재판관이 되지 마라. 넷째, 관계에서 모든 책임을 짊어지지 마라. 삶이 힘들 때일수록 관계는 더 무겁게 느껴진다. 상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마음이 흔들린다. 그럴수록 사람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혼자서 모든 것을 떠안으려 한다. 하지만 모든 관계의 무게를 혼자 지는 삶은 오래가지 못한다. 관계는 함께 버텨야 관계다. 삶이 무거울수록 내려놓아도 되는 짐을 구분해야 한다. 짐은 나누라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지금의 하루를 전부로 착각하지 마라. 힘든 날이 길어지면 사람은 오늘을 인생 전체처럼 느낀다. 이 상태가 영원할 것 같고 앞으로도 나아질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흐른다. 오늘의 무게가 내일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삶이 무거울수록 시야를 하루 밖으로 조금만 넓혀라. 그 여유 하나가 삶을 버티게 한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여섯째, 웃음을 사치로 여기지 마라. 힘든 상황에서 웃는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웃음은 도망이 아니라 회복이다. 명랑함은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삶이 무거울수록 웃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중심을 잃지 않는다. 가볍게 웃는 태도는 삶을 얕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바닥에 끌려가지 않게 붙잡아주는 힘이다. 웃음을 잃지 않는 자는 패배하지 않는다. 이 6가지는 삶을 가볍게 만들기 위한 요령이 아니라 삶이 무너질 때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할 기준이다. 그래서 삶이 무거울수록 이 6가지는 더 또렷해져야 한다. 삶이 무거워질 때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 들기보다 먼저 숨이 가빠진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왜 이렇게 조급해졌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삶이 힘들어질수록 인생의 무게보다 먼저 무거워지는 것은 대개 마음의 속도다. 바쁘게 살지 않아도 마음은 늘 앞질러 달린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지나간 일을 되돌려 붙잡는다. 그 사이 현재는 늘 비어 있다. 그래서 하루는 길게 느껴지고 밤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삶이 무겁다고 느끼는 순간들 대부분은 사실 삶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빨라졌을 때 찾아온다. 맹자는 마음이 흐트러질 때를 삶이 어긋나는 출발점으로 보았다. 사람이 흔들리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제자리를 떠났기 때문이다. 마음이 앞서 나가면 아직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미리 겪게 된다. 마음이 바르면 기운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삶이 무거운 시기에는 무언가를 더 잘하려 애쓰기보다 마음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먼저다. 마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일이 아니다. 속도를 늦추는 일이다. 조급함을 멈추는 순간 삶의 무게는 실제보다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사람은 급할수록 옳은 길보다 쉬운 길을 택한다. 그리고 쉬운 선택은 대부분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든다. 삶이 힘들 때일수록 서둘러 답을 찾으려 하지 마라. 답은 천천히 떠오르는 것이지 쫓아간다고 잡히는 것이 아니다. 조급한 자는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 마음이 빨라질수록 사람은 자꾸 스스로를 몰아세운다. 왜 아직 이 정도밖에 못 왔는지, 왜 남들만큼은 못하는지. 그러나 삶이 무거운 시기에 이런 질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점검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괜찮다. 멈춰 서 있어도 괜찮다. 다만 더 재촉하지는 말아야 한다. 다산정약용은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을 큰 실패가 아니라 작은 무리에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자신을 끌고 가는 것. 그 무리가 쌓이면 마음은 먼저 지치고 몸은 그 뒤를 따른다. 그래서 삶이 무거울수록 자기 자신에게 먼저 너그러워져야 한다. 스스로를 재촉하는 자는 오래 가지 못한다. 삶을 천천히 산다는 것은 게으르게 산다는 뜻이 아니다. 자기 리듬을 되찾는 일이다. 누구의 속도도 아닌 자기 삶에 맞는 속도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생각보다 덜 아프다. 최근담에는 조용한 삶의 힘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눈에 띄지 않아도, 앞서 나가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간다는 이야기다. 삶이 무거운 날에는 이 말이 특히 깊게 와닿는다. 지금 당장 나아가지 않아도 괜찮다.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루가 된다. 천천히 가는 자가 끝내 이른다. 마음의 속도를 늦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괜히 붙잡고 있던 생각, 굳이 짊어지고 있던 걱정, 지금의 나에게는 필요 없는 불안, 이 모든 것은 서두를 때는 보이지 않는다.
멈춰 설 때에야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다. 삶이 무거운 날, 무엇을 더 해야 할지 고민하지 말고 무엇을 덜어낼지 먼저 생각해 보라. 속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숨 쉴 공간을 되찾는다. 오늘 하루가 버겁게 느껴졌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빨리 살아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삶이 무거워질수록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현실 그 자체보다도 머릿속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겪고 이미 지나간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마음은 쉴 틈 없이 스스로를 소모시킨다. 하루가 힘든 이유는 대개 하루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하루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생각은 문제를 키우는 방향으로 흐른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 질문들은 답을 내놓지 않는다. 다만 마음을 더 깊은 곳으로 끌고 내려갈 뿐이다. 삶이 무거울 때일수록 모든 생각이 필요하지는 않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생각이다.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지금의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조용히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인지 아니면 생각이 만들어낸 무게인지. 생각은 사실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니다.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삶의 무게는 절반 가까이 가벼워진다. 세네카는 사람이 가장 많이 고통받는 순간이 실제 불행을 맞이했을 때가 아니라 불행을 상상할 때라고 보았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끌어와 현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 그것이 인간이 스스로에게 가하는 가장 잦은 상처다. 삶이 무거운 시기에는 미래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미래를 미리 살아버리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괴로워한다. 생각을 멈춘다는 것은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다. 필요 없는 생각을 구분해내는 능력이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지금의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 그런 생각들은 내려놓아도 된다. 모든 생각에 답해야 할 의무는 없다. 삶은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칸트는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오히려 이성이 제자리를 벗어날 때 사람은 더 깊은 혼란에 빠진다고 보았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아는 사람이 삶을 안정적으로 이끈다. 삶이 무거운 날에는 생각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지혜가 된다. 이성은 스스로 한계를 알아야 한다. 사람은 흔히 생각을 많이 하면 성찰적인 사람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과도한 생각은 성찰이 아니라 소모다.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같은 생각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해답 없는 질문을 되풀이하며 자신을 설득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지치게 한다. 그때 필요한 것은 더 깊은 사고가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는 태도다. 고통의 상당 부분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삶이 무거울 때 생각을 모두 없애려 하지 마라. 다만 생각을 전부 믿지는 마라.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반드시 진실일 필요는 없다. 그저 피곤한 마음이 잠시 내뱉는 소리일 수도 있다. 그 생각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만으로도 마음은 놀랄 만큼 조용해진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무엇을 더 해야 할지를 묻기보다 무엇을 덜 생각해도 될지를 물어보라. 그 질문 하나가
삶을 다시 숨 쉴 수 있게 만든다. 생각을 줄이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회복이다. 그리고 회복은 언제나 조용하게 시작된다. 삶이 무거워질수록 사람은 자주 스스로에게 묻는다. 언제쯤 괜찮아질까? 이 상황은 언제 끝날까? 그러나 삶이 가장 힘든 시기에는 이 질문들의 답이 나오지 않는다. 답이 없다는 사실이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 먼저 무너지고 어떤 사람들은 비슷한 조건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는다. 그 차이는 의외로 크지 않다. 능력의 차이도 아니고 환경의 차이도 아니다. 대부분은 태도의 차이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삶이 가벼워서 버티는 것이 아니다. 삶이 무겁다는 사실을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버틴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는다. 삶이 무거운 시기에는 무언가를 이겨내려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맞서 싸우지 않겠다는 태도가 사람을 오래 살게 한다. 톨스토이는 인간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을 성취했을 때가 아니라 견뎌내고 있을 때로 보았다. 잘 풀리는 삶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시기야말로 사람의 바닥을 다진다. 삶이 무거운 시기를 지나온 사람에게는 말에 힘이 생기고 침묵의 깊이가 생긴다. 견디는 시간은 헛되지 않는다. 삶이 힘들 때 사람은 자꾸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하고 지금보다 더 현명해져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 다른 선택을 한다. 나아가지 않기로 한다. 대신 서 있기로 한다. 흔들리더라도 쓰러지지 않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 태도는 삶을 빠르게 바꾸지는 않지만 삶을 망가지지 않게 지켜준다. 괴테는 인간이 자기 삶을 망치는 순간을 지나치게 서두를 때로 보았다. 지금의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다음 장면으로 도망치려 할 때 사람은 더 깊은 혼란에 빠진다. 삶이 무거울수록 다음이 아니라 지금을 견디는 힘이 필요하다. 자기 자리에서 버티는 자가 결국 길을 만든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않는다. 지금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한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다. 삶이 무거운 시기에 무리는 미덕이 아니다. 무리는 오래가지 못한다. 오히려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이 가장 현실적인 용기가 된다. 사람은 늘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인간은 원래 흔들리는 존재다. 흔들리지 않으려 애쓸수록 삶은 더 거칠어진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은 오히려 안정된다. 인간의 불행은 자기 자리를 떠나는 데서 시작된다. 삶이 무거운 날에는 자신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맡기지 마라. 완벽한 사람, 항상 옳은 사람, 언제나 강한 사람일 필요는 없다. 그 역할들은 삶이 평온할 때나 감당할 수 있다. 지금처럼 버거운 시기에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만 존재해도 충분하다. 그 기준을 낮추는 것이 삶을 포기하는 일은 아니다. 오히려 삶을 오래 붙드는 방법이다.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를 붙들어라.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삶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 삶을 현실적으로 본다. 힘든 시기가 오면
힘들어질 것을 알고 그 안에서 가능한 만큼만 살아낸다. 이 태도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태도를 지닌 사람만이 끝까지 남아있다. 삶이 무거운 시기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이다. 지금의 나를 미래의 기준으로 재단하지 마라. 지금은 증명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버텨야 할 시기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삶이 무거워질수록 사람은 일보다 사람에게 더 지친다. 해야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신경 써야 할 사람이 많아서 하루가 끝난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상대의 반응을 곱씹다 보면 정작 자신은 하루 종일 어디에도 머물지 못한다. 삶이 버거운 시기에는 관계가 위로가 되기보다 짐이 되는 순간이 잦아진다. 이때 많은 사람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더 애쓴다. 이해하려 하고, 맞추려 하고,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삶이 무거운 시기에 이 방식은 마음을 더 빨리 소모시킨다. 관계는 노력으로만 유지되지 않는다. 특히 자신이 무너질 듯한 시기에는 관계를 붙잡는 힘보다 자신을 지키는 기준이 먼저다. 자기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관계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삶이 무거울수록 모든 관계에 같은 온도를 유지하려 하지 마라. 지금의 나에게 감당 가능한 만큼만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오래가는 길이다. 자신을 잃고 남을 맞추지 마라. 관계에서 가장 많은 피로는 사실 갈등에서 오지 않는다. 기대에서 온다.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 당연히 그럴 것이라 여긴 기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은 관계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실망한다. 삶이 무거운 시기에는 기대를 낮추는 것이 관계를 포기하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기대를 낮추는 것은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에픽테토스는 사람이 상처받는 이유를 타인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에 부여한 의미에서 찾았다. 상대의 말과 태도는 내 통제 밖에 있다. 그러나 그 말과 태도를 어디까지 마음에 들일지는 내 선택이다. 삶이 무거운 시기에는 모든 말을 마음 깊숙이 들이지 않아도 된다. 그 선택 하나로 관계는 훨씬 덜 아프게 다가온다.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쓰지 마라. 관계가 힘들 때 사람은 자주 이런 질문을 한다. 왜 나만 이해해야 하는가? 왜 나만 참아야 하는가? 그러나 이 질문은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 대신 마음만 더 지치게 한다. 삶이 무거운 시기에는 관계에서 공평함을 따지지 마라. 지금은 계산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다. 모든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마음의 균형을 깨뜨린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현명한 사람일수록 모든 관계에 전부를 걸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람을 아끼되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는 태도, 그 거리가 삶을 오래 지켜준다. 관계는 가까울수록 좋다는 생각은 항상 옳지 않다. 적당한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내주지 마라. 삶이 무거운 날에는 굳이 모든 연락에 바로 응답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잠시 물러나 있는 선택은 도망이 아니라 정비다. 관계는 멈춘다고 끊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너무 애쓰며 유지하려 할 때 관계는 쉽게 틀어진다.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대화가 아니라 더 적은 소모다. 혼자 있는 시간은 사람을 외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관계에 지친 마음을 다시 숨 쉬게도 한다. 삶이 무거운 시기에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기보다 잠시 자신에게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인간을 맑게 한다. 관계는 삶의 전부가 아니다. 그러나 삶을 가장 쉽게 지치게 만드는 요소다. 그래서 삶이 무거울수록 관계를 더 잘하려 애쓰기보다 관계에 덜 흔들리는 태도가 필요하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은 결국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선택이 된다. 오늘 하루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면 그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지 마라.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관계까지 감당하기에 조금 지친 상태일 뿐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삶이 무거워질수록 사람은 큰 변화를 꿈꾼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지금의 삶을 통째로 바꾸고 싶어진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그렇게 크고 눈에 띄는 변화에서 오지 않는다. 오히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주 사소한 감각에서 시작된다.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대단한 결심을 하지 않는다. 대신 하루를 무사히 마치는 법을 안다. 오늘을 잘 견디는 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삶이 무거운 시기에는 멀리 보지 않아도 된다. 오늘 하루를 넘기는 힘이면 충분하다. 장자는 삶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삶이 더 거칠어진다고 보았다. 힘을 빼는 태도,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자세, 그것이야말로 삶을 오래 지속시키는 방식이다. 삶이 무거울수록 무언가를 더 하려 하지 말고 이미 하고 있는 것 중 하나만 제대로 붙들어 보라. 억지로 나아가려 할수록 길은 멀어진다. 하루를 버티는 힘은 의외로 일정한 반복에서 나온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특별할 것 없는 이 반복이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준다. 삶이 힘들 때 루틴은 족쇄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루틴이야말로 삶이 완전히 흩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가장 조용한 버팀목이다.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자기 삶의 중심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으면 된다. 하루를 끝내며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 그 시간이 삶을 다시 단단하게 만든다. 자기 자신과 멀어질수록 삶은 거칠어진다. 삶이 무거운 시기에는 행복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때로 사람을 더 초조하게 만든다. 지금 이 상태에서도 행복해야 할 것 같다는 압박. 그러나 이 시기에는 행복보다 평온이 먼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저녁, 무사히 하루를 마친 밤,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에머스는 삶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성취가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힘에서 찾았다. 오늘도 살아냈다는 사실, 오늘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반복이 사람을 결국 다른 자리로 데려간다. 삶이 무거울수록 스스로를 격려할 기준을 낮추어도 괜찮다. 하루를 살아냈다면 이미 충분하다. 무너지는 사람과 끝까지 남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마지막 힘을 끌어오는가에 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은 삶 전체에서 힘을 찾지 않는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서 힘을 꺼낸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나 조용하게 찾아온다. 번쩍이는 깨달음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자각. 그 자각은 삶을 단숨에 바꾸지 않는다. 대신 삶의 결을 천천히 바꿔 나간다. 삶의 변화는 늘 조용히 시작된다. 삶이 무거운 날에는 내일을 잘 살겠다는 다짐보다 오늘을 무사히 끝내겠다는 마음이 필요하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오늘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느끼고, 오늘 넘길 수 있는 만큼만 버텨라. 그것이 패배는 아니다. 오히려 삶을 끝까지 데려가는 가장 현실적인 태도다. 삶은 늘 우리에게 더 강해지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때로는 그저 무너지지 말라고 말한다.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조금 덜 거칠어진다. 그리고 그 덜 거친 하루들이 모여 어느새 다시 가볍게 웃을 수 있는 날로 이어진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가볍게 웃고 밝게 살아라. 삶이 가벼웠던 날은 굳이 삶의 태도를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웃음은 저절로 나왔고 마음은 이유 없이 앞을 향했다. 그러나 삶이 무거워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아무 일도 없는데 숨이 가빠지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지친다. 그때 사람은 묻는다. 왜 나는 이렇게 버거운가? 무엇을 잘못 살고 있는가? 사실 삶이 무거워지는 순간 문제는 사건보다 태도에 먼저 나타난다. 그래서 이 6가지는 삶이 가벼울 때보다 오히려 삶이 무거울수록 더 단단히 붙들어야 한다. 삶이 무거울수록 지켜야 할 6가지. 첫째, 마음을 너무 앞세우지 마라. 힘들수록 사람은 마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지쳤다, 억울하다, 버겁다, 그만두고 싶다. 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가장 피곤한 상태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낸다. 그 소리를 전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필요 이상으로 무거워진다. 마음이 힘들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그 마음이 삶의 방향까지 정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마라. 잠시 지친 것과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것은 다르다. 무거운 삶일수록 마음을 한 발 뒤에 두어야 한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판단을 미루어라. 둘째, 모든 상황을 설명하려 들지 마라. 삶이 버거울수록 사람은 자꾸 자신을 설명하고 싶어진다. 왜 이 선택을 했는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나 설명은 종종 스스로를 더 지치게 만든다. 이해받지 못한 말은 다시 설명해야 하고 그 설명은 또 다른 오해를 낳는다. 삶이 무거울수록 말은 줄여야 한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보호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은 그 자체로 이미 단단하다. 말이 많아질수록 본질은 흐려진다. 셋째, 지금의 자신을 과하게 평가하지 마라. 힘든 시기에는 스스로를 혹독하게 판단하게 된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머문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무거운 시기의 자신은 결과로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 버티고 있다는 사실로 존중받아야 한다. 지금 잘하고 있지 않아도 괜찮다.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삶이 무거울수록 자신에게 판결을 내리지 마라.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재판관이 되지 마라. 넷째, 관계에서 모든 책임을 짊어지지 마라. 삶이 힘들 때일수록 관계는 더 무겁게 느껴진다. 상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마음이 흔들린다. 그럴수록 사람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혼자서 모든 것을 떠안으려 한다. 하지만 모든 관계의 무게를 혼자 지는 삶은 오래가지 못한다. 관계는 함께 버텨야 관계다. 삶이 무거울수록 내려놓아도 되는 짐을 구분해야 한다. 짐은 나누라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지금의 하루를 전부로 착각하지 마라. 힘든 날이 길어지면 사람은 오늘을 인생 전체처럼 느낀다. 이 상태가 영원할 것 같고 앞으로도 나아질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흐른다. 오늘의 무게가 내일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삶이 무거울수록 시야를 하루 밖으로 조금만 넓혀라. 그 여유 하나가 삶을 버티게 한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여섯째, 웃음을 사치로 여기지 마라. 힘든 상황에서 웃는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웃음은 도망이 아니라 회복이다. 명랑함은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삶이 무거울수록 웃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중심을 잃지 않는다. 가볍게 웃는 태도는 삶을 얕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바닥에 끌려가지 않게 붙잡아주는 힘이다. 웃음을 잃지 않는 자는 패배하지 않는다. 이 6가지는 삶을 가볍게 만들기 위한 요령이 아니라 삶이 무너질 때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할 기준이다. 그래서 삶이 무거울수록 이 6가지는 더 또렷해져야 한다. 삶이 무거워질 때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 들기보다 먼저 숨이 가빠진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왜 이렇게 조급해졌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삶이 힘들어질수록 인생의 무게보다 먼저 무거워지는 것은 대개 마음의 속도다. 바쁘게 살지 않아도 마음은 늘 앞질러 달린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지나간 일을 되돌려 붙잡는다. 그 사이 현재는 늘 비어 있다. 그래서 하루는 길게 느껴지고 밤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삶이 무겁다고 느끼는 순간들 대부분은 사실 삶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빨라졌을 때 찾아온다. 맹자는 마음이 흐트러질 때를 삶이 어긋나는 출발점으로 보았다. 사람이 흔들리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제자리를 떠났기 때문이다. 마음이 앞서 나가면 아직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미리 겪게 된다. 마음이 바르면 기운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삶이 무거운 시기에는 무언가를 더 잘하려 애쓰기보다 마음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먼저다. 마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일이 아니다. 속도를 늦추는 일이다. 조급함을 멈추는 순간 삶의 무게는 실제보다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사람은 급할수록 옳은 길보다 쉬운 길을 택한다. 그리고 쉬운 선택은 대부분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든다. 삶이 힘들 때일수록 서둘러 답을 찾으려 하지 마라. 답은 천천히 떠오르는 것이지 쫓아간다고 잡히는 것이 아니다. 조급한 자는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 마음이 빨라질수록 사람은 자꾸 스스로를 몰아세운다. 왜 아직 이 정도밖에 못 왔는지, 왜 남들만큼은 못하는지. 그러나 삶이 무거운 시기에 이런 질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점검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괜찮다. 멈춰 서 있어도 괜찮다. 다만 더 재촉하지는 말아야 한다. 다산정약용은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을 큰 실패가 아니라 작은 무리에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자신을 끌고 가는 것. 그 무리가 쌓이면 마음은 먼저 지치고 몸은 그 뒤를 따른다.
그래서 삶이 무거울수록 자기 자신에게 먼저 너그러워져야 한다. 스스로를 재촉하는 자는 오래 가지 못한다. 삶을 천천히 산다는 것은 게으르게 산다는 뜻이 아니다. 자기 리듬을 되찾는 일이다. 누구의 속도도 아닌 자기 삶에 맞는 속도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생각보다 덜 아프다. 최근 담에는 조용한 삶의 힘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눈에 띄지 않아도, 앞서 나가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간다는 이야기다. 삶이 무거운 날에는 이 말이 특히 깊게 와닿는다. 지금 당장 나아가지 않아도 괜찮다.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루가 된다. 천천히 가는 자가 끝내 이른다. 마음의 속도를 늦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괜히 붙잡고 있던 생각, 굳이 짊어지고 있던 걱정, 지금의 나에게는 필요 없는 불안, 이 모든 것은 서두를 때는 보이지 않는다. 멈춰 설 때에야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다. 삶이 무거운 날, 무엇을 더 해야 할지 고민하지 말고 무엇을 덜어낼지 먼저 생각해 보라. 속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쉴 공간을 되찾는다. 오늘 하루가 버겁게 느껴졌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빨리 살아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삶이 무거워질수록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현실 그 자체보다도 머릿속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겪고 이미 지나간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마음은 쉴 틈 없이 스스로를 소모시킨다. 하루가 힘든 이유는 대개 하루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하루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생각은 문제를 키우는 방향으로 흐른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 질문들은 답을 내놓지 않는다. 다만 마음을 더 깊은 곳으로 끌고 내려갈 뿐이다. 삶이 무거울 때일수록 모든 생각이 필요하지는 않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생각이다.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지금의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조용히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인지 아니면 생각이 만들어낸 무게인지. 생각은 사실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니다.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삶의 무게는 절반 가까이 가벼워진다. 세네카는 사람이 가장 많이 고통받는 순간이 실제 불행을 맞이했을 때가 아니라 불행을 상상할 때라고 보았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끌어와 현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 그것이 인간이 스스로에게 가하는 가장 잦은 상처다. 삶이 무거운 시기에는 미래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미래를 미리 살아버리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괴로워한다. 생각을 멈춘다는 것은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다. 필요 없는 생각을 구분해내는 능력이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지금의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 그런 생각들은 내려놓아도 된다. 모든 생각에 답해야 할 의무는 없다. 삶은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칸트는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오히려 이성이 제자리를 벗어날 때 사람은 더 깊은 혼란에 빠진다고 보았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아는 사람이 삶을 안정적으로 이끈다. 삶이 무거운 날에는 생각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지혜가 된다.
이성은 스스로 한계를 알아야 한다. 사람은 흔히 생각을 많이 하면 성찰적인 사람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과도한 생각은 성찰이 아니라 소모다.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같은 생각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해답 없는 질문을 되풀이하며 자신을 설득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지치게 한다. 그때 필요한 것은 더 깊은 사고가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는 태도다. 고통의 상당 부분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삶이 무거울 때 생각을 모두 없애려 하지 마라. 다만 생각을 전부 믿지는 마라.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반드시 진실일 필요는 없다. 그저 피곤한 마음이 잠시 내뱉는 소리일 수도 있다. 그 생각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만으로도 마음은 놀랄 만큼 조용해진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무엇을 더 해야 할지를 묻기보다 무엇을 덜 생각해도 될지를 물어보라. 그 질문 하나가 삶을 다시 숨 쉴 수 있게 만든다. 생각을 줄이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회복이다. 그리고 회복은 언제나 조용하게 시작된다. 삶이 무거워질수록 사람은 자주 스스로에게 묻는다. 언제쯤 괜찮아질까? 이 상황은 언제 끝날까? 그러나 삶이 가장 힘든 시기에는 이 질문들의 답이 나오지 않는다. 답이 없다는 사실이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 먼저 무너지고 어떤 사람들은 비슷한 조건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는다. 그 차이는 의외로 크지 않다. 능력의 차이도 아니고 환경의 차이도 아니다. 대부분은 태도의 차이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삶이 가벼워서 버티는 것이 아니다. 삶이 무겁다는 사실을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버틴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는다. 삶이 무거운 시기에는 무언가를 이겨내려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맞서 싸우지 않겠다는 태도가 사람을 오래 살게 한다. 톨스토이는 인간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을 성취했을 때가 아니라 견뎌내고 있을 때로 보았다. 잘 풀리는 삶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시기야말로 사람의 바닥을 다진다. 삶이 무거운 시기를 지나온 사람에게는 말에 힘이 생기고 침묵의 깊이가 생긴다. 견디는 시간은 헛되지 않는다. 삶이 힘들 때 사람은 자꾸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하고 지금보다 더 현명해져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 다른 선택을 한다. 나아가지 않기로 한다. 대신 서 있기로 한다. 흔들리더라도 쓰러지지 않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 태도는 삶을 빠르게 바꾸지는 않지만 삶을 망가지지 않게 지켜준다. 괴테는 인간이 자기 삶을 망치는 순간을 지나치게 서두를 때로 보았다. 지금의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다음 장면으로 도망치려 할 때 사람은 더 깊은 혼란에 빠진다. 삶이 무거울수록 다음이 아니라 지금을 견디는 힘이 필요하다. 자기 자리에서 버티는 자가 결국 길을 만든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않는다. 지금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한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다. 삶이 무거운 시기에 무리는 미덕이 아니다. 무리는 오래가지 못한다. 오히려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이
가장 현실적인 용기가 된다. 사람은 늘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인간은 원래 흔들리는 존재다. 흔들리지 않으려 애쓸수록 삶은 더 거칠어진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은 오히려 안정된다. 인간의 불행은 자기 자리를 떠나는 데서 시작된다. 삶이 무거운 날에는 자신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맡기지 마라. 완벽한 사람, 항상 옳은 사람, 언제나 강한 사람일 필요는 없다. 그 역할들은 삶이 평온할 때나 감당할 수 있다. 지금처럼 버거운 시기에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만 존재해도 충분하다. 그 기준을 낮추는 것이 삶을 포기하는 일은 아니다. 오히려 삶을 오래 붙드는 방법이다.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를 붙들어라.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삶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 삶을 현실적으로 본다. 힘든 시기가 오면 힘들어질 것을 알고 그 안에서 가능한 만큼만 살아낸다. 이 태도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태도를 지닌 사람만이 끝까지 남아있다. 삶이 무거운 시기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이다. 지금의 나를 미래의 기준으로 재단하지 마라. 지금은 증명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버텨야 할 시기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삶이 무거워질수록 사람은 일보다 사람에게 더 지친다. 해야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신경 써야 할 사람이 많아서 하루가 끝난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상대의 반응을 곱씹다 보면 정작 자신은 하루 종일 어디에도 머물지 못한다. 삶이 버거운 시기에는 관계가 위로가 되기보다 짐이 되는 순간이 잦아진다. 이때 많은 사람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더 애쓴다. 이해하려 하고, 맞추려 하고,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삶이 무거운 시기에 이 방식은 마음을 더 빨리 소모시킨다. 관계는 노력으로만 유지되지 않는다. 특히 자신이 무너질 듯한 시기에는 관계를 붙잡는 힘보다 자신을 지키는 기준이 먼저다. 자기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관계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삶이 무거울수록 모든 관계에 같은 온도를 유지하려 하지 마라. 지금의 나에게 감당 가능한 만큼만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오래가는 길이다. 자신을 잃고 남을 맞추지 마라. 관계에서 가장 많은 피로는 사실 갈등에서 오지 않는다. 기대에서 온다.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 당연히 그럴 것이라 여긴 기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은 관계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실망한다. 삶이 무거운 시기에는 기대를 낮추는 것이 관계를 포기하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기대를 낮추는 것은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에픽테토스는 사람이 상처받는 이유를 타인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에 부여한 의미에서 찾았다. 상대의 말과 태도는 내 통제 밖에 있다. 그러나 그 말과 태도를 어디까지 마음에 들일지는 내 선택이다. 삶이 무거운 시기에는 모든 말을 마음 깊숙이 들이지 않아도 된다. 그 선택 하나로 관계는 훨씬 덜 아프게 다가온다.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쓰지 마라. 관계가 힘들 때 사람은 자주 이런 질문을 한다. 왜 나만 이해해야 하는가? 왜 나만 참아야 하는가?
그러나 이 질문은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 대신 마음만 더 지치게 한다. 삶이 무거운 시기에는 관계에서 공평함을 따지지 마라. 지금은 계산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다. 모든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마음의 균형을 깨뜨린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현명한 사람일수록 모든 관계에 전부를 걸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람을 아끼되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는 태도. 그 거리가 삶을 오래 지켜준다. 관계는 가까울수록 좋다는 생각은 항상 옳지 않다. 적당한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내주지 마라. 삶이 무거운 날에는 굳이 모든 연락에 바로 응답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잠시 물러나 있는 선택은 도망이 아니라 정비다. 관계는 멈춘다고 끊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너무 애쓰며 유지하려 할 때 관계는 쉽게 틀어진다.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대화가 아니라 더 적은 소모다. 혼자 있는 시간은 사람을 외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관계에 지친 마음을 다시 숨 쉬게도 한다. 삶이 무거운 시기에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기보다 잠시 자신에게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인간을 맑게 한다. 관계는 삶의 전부가 아니다. 그러나 삶을 가장 쉽게 지치게 만드는 요소다. 그래서 삶이 무거울수록 관계를 더 잘하려 애쓰기보다 관계에 덜 흔들리는 태도가 필요하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은 결국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선택이 된다. 오늘 하루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면 그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지 마라.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관계까지 감당하기에 조금 지친 상태일 뿐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삶이 무거워질수록 사람은 큰 변화를 꿈꾼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지금의 삶을 통째로 바꾸고 싶어진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그렇게 크고 눈에 띄는 변화에서 오지 않는다. 오히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주 사소한 감각에서 시작된다.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대단한 결심을 하지 않는다. 대신 하루를 무사히 마치는 법을 안다. 오늘을 잘 견디는 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삶이 무거운 시기에는 멀리 보지 않아도 된다. 오늘 하루를 넘기는 힘이면 충분하다. 장자는 삶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삶이 더 거칠어진다고 보았다. 힘을 빼는 태도,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자세, 그것이야말로 삶을 오래 지속시키는 방식이다. 삶이 무거울수록 무언가를 더 하려 하지 말고 이미 하고 있는 것 중 하나만 제대로 붙들어 보라. 억지로 나아가려 할수록 길은 멀어진다. 하루를 버티는 힘은 의외로 일정한 반복에서 나온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특별할 것 없는 이 반복이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준다. 삶이 힘들 때 루틴은 족쇄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루틴이야말로 삶이 완전히 흩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가장 조용한 버팀목이다.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자기 삶의 중심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으면 된다. 하루를 끝내며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 그 시간이 삶을 다시 단단하게 만든다. 자기 자신과 멀어질수록 삶은 거칠어진다.
삶이 무거운 시기에는 행복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때로 사람을 더 초조하게 만든다. 지금 이 상태에서도 행복해야 할 것 같다는 아빠. 그러나 이 시기에는 행복보다 평온이 먼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저녁, 무사히 하루를 마친 밤.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에머스는 삶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성취가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힘에서 찾았다. 오늘도 살아냈다는 사실, 오늘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반복이 사람을 결국 다른 자리로 데려간다. 삶이 무거울수록 스스로를 격려할 기준을 낮추어도 괜찮다. 하루를 살아냈다면 이미 충분하다. 무너지는 사람과 끝까지 남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마지막 힘을 끌어오는가에 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은 삶 전체에서 힘을 찾지 않는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서 힘을 꺼낸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나 조용하게 찾아온다. 번쩍이는 깨달음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자각, 그 자각은 삶을 단숨에 바꾸지 않는다. 대신 삶의 결을 천천히 바꿔 나간다. 삶의 변화는 늘 조용히 시작된다. 삶이 무거운 날에는 내일을 잘 살겠다는 다짐보다 오늘을 무사히 끝내겠다는 마음이 필요하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오늘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느끼고, 오늘 넘길 수 있는 만큼만 버텨라. 그것이 패배는 아니다. 오히려 삶을 끝까지 데려가는 가장 현실적인 태도다. 삶은 늘 우리에게 더 강해지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때로는 그저 무너지지 말라고 말한다.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조금 덜 거칠어진다. 그리고 그 덜 거친 하루들이 모여 어느새 다시 가볍게 웃을 수 있는 날로 이어진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